연봉이 한 240만 유로 정도 되는 토트넘 에릭 다이어보다도 많은 수준이에요. 예, 다이어보다 김민재 선수 연봉이 높다는 겁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볼레TV 성혁입니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 입단 거피셜을 때린 가운데 나폴리 쪽에서 김민재 선수를 사실상 나폴리 선수로 취급하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날짜로 오늘이죠. 22일 중에 메디컬 테스트를 받은 뒤 프리시즌 전원지인 카스텔 디 상그로 캠프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그런 보도까지 지금 나온 상태인데요. 참고로 나폴리는 카스텔 디 상그로에서 4차례에 걸쳐서 프리시즌 평가전을 갖게 됩니다. 여기 일정 보시면 이 중에 1일 새벽에 열리는 경기가 마요르카전이거든요. 어제까지 포르투갈에서 못 만들고 있던 김민재 선수가 지금 예정대로 팀에 합류를 하게 된다면 곧바로 이강인 선수하고 맞대결하는 그런 그림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현재에서는 김민재 선수와 나폴리가 맺은 계약 세부 내역이 차례차례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통기자 단독 보도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탈리아 매체 칼치오 메르카토닷컴 같은 경우에 이제 김민재를 나폴리의 스팔레티 감독이 쿨리발리가 떠난 수비진을 재편하기 위해서 영입한 거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김민재가 나폴리와 무려 100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 여기 모든 조항에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연봉은 250만 유로 그리고 2024년 여름 이후에 발효되는 바이아웃 조항도 삽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나폴리 축구단 그러니까 SS 나폴리 구단의 공식 라디오 채널인 키스 나폴리에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김민재가 사실상 나폴리 선수가 됐다면서 여기 역시 계약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그런 기사를 냈습니다. 이 보도 내용도 보면 좀 많이 겹치긴 합니다만 어쨌든 좀 더 공신력이 있는 그런 보도라고 할 수 있으니까 김민재 선수의 연봉은 네트 그러니까 세금 제외 후 250만 유로 약 33억 원 정도 되고요. 월급으로 치면은 한 3억 원이 약간 안 되는 금액인데 계약 기간은 2027년 여름까지 5년이고 특이사항으로 4,200만 유로 약 562억 원의 바이아웃 조항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아웃은 두 번째 시즌이 끝난 뒤인 2024년 여름부터 이제 발동이 가능을 한데 이 바이아웃 얘기는 맨 뒤쪽에 제가 살짝 좀 더 하도록 하겠고요. 연봉 액수나 뭐 바이아웃 금액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던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게 베이징 시절하고 비교하면 여전히 연봉이 적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김민재 선수 연봉 추정치 변화를 보면 전북에서 베이징으로 이적할 때 가장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요. 튀르키예 리그 페네르바체로 옮기면서는 유럽 진출이라는 꿈을 위해서 연봉을 크게 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베이징 때는 세전 금액이고 페네르바체 때는 세금을 떼고 난 뒤에 세후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금액 차이는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는 좀 적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직을 하면서 수억 원 단위의 어떤 삭감을 감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죠. 그만큼 김민재 선수가 유럽에 대한 꿈, 자신감 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번에 나폴리로 옮기면서도 나폴리가 빅리그 클럽이고 또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했던 그런 금액에 비하면 좀 적게 느껴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세후 금액으로 따지면 이제 50만 유로 인상이 된 거니까 한 6, 7억 정도. 하지만 나폴리라는 빅클럽으로 옮기는 선택 자체에 분명 큰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보도들을 종합하면 성적에 따른 옵션 수당이나 또 챔스 같은 시합들은 경기에 따른 수당이 또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정확한 금액은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나폴리가요. 김민재 선수 영입으로 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게 특별히 계약금까지 21억 원 정도를 추가 지시했다고 합니다. 연봉이나 수당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전을 해준 그런 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사이닝 보너스 부분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꽤 인상적인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김민재 선수는 이제 페네르바체 계약이 꽤 많이 남은 상황에서 바이아웃을 질러가지고 데려온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FA로 왔다면 그러니까 이적료 없이 오는 경우였다면은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축구에서 특히 유럽 축구에서 사이닝 보너스가 주어지는 경우 그 뭐 아주 탑스타들은 뭐 제외하고 크게 대체로 이제 두 경우인데요. 하나는 FA로 이적료가 없이 데리고 오는 경우. FA니까 주급을 최대한 올려는 주겠지만 팀 내 주급 체계 때문에 더 올려주기 곤란할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사이닝 보너스를 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선수가 갑인 경우죠. 경쟁이 치열한 경우에 선수가 선택권이 있을 때 팀이 이 선수를 꼭 잡고 싶다. 근데 우리 주급 체계로는 주급을 어느 정도 이상 올려주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럴 때 사이닝 보너스를 두둑하게 챙겨주는 거죠. 김민재 선수는 바로 이제 이 경우,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폴리가 김민재를 간절히 원했고 또 페네르바체에 보낸 바이아웃 금액이 나폴리 생각에는 김민재 선수의 가치보다 저렴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게 나폴리급이 지금 리그하고 챔스에서 당장 주전으로 뛸 센터백을 구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20대 중반인데 이정료가 그런 주전급 선수인데 2천만 유로밖에 안 한다? 연봉도 250만 유로 정도로 막았다? 그러면 사이닝 보너스가 아깝질 않은 거죠. 지금 현지 보도에 따르면 사이닝 보너스가 한 150만 유로 정도라고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네, 충분히 줄 수 있는 이런 것 자체가 나폴리가 김민재 선수를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 게다가 지금 나폴리 기준으로 보면요, 김민재 선수 연봉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김민재 선수가 페네르바체 시절에 사마타, 구스타프 등에 이어서 팀 내 4위 연봉자였거든요. 세후 금액이 이제 200만 유로였고 최다 연봉자가 그 당시에는 이제 275만 유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1년만 뛰고 지금 이적을 하는 건데 이번에 나폴리로 옮기면서 바이아웃임에도 불구하고 올여름 팀 내 최고 이적률 기록을 나폴리 내에서 하고 있거든요. 나폴리가 올여름 영입한 선수들 이적률 순위로 제가 쫙 정리를 해본 건데 지금 보시면 이제 앙기사, 올리베라, 크바라츠켈리아 선수보다 이적률가 훨씬 높습니다. 바이아웃임에도 불구하고 자 연봉 역시 영입생들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금액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존 선수를 다 합쳐도 지금 나폴리 팀 내에서 4위에 해당하는 고액 연봉자입니다. 자 1위는 멕시코 국대인 로사노, 지난 시즌 14골로 세리아 득점 8위에 있었던 나이지리아 국대 오시멘, 이 선수가 이제 450만 유로 연봉을 받고 있고 세후 약 60억 원 정도. 그 뒤가 폴란드 국대인 지엘린스키, 그 다음이 바로 김민재 선수입니다. 팀 내 수비수 가운데서는 최고고요. 특히 지난 시즌, 그러니까 지금은 첼시로 떠난 쿨리발리와 함께 지난 시즌 주전 센터백으로 뛰었던, 이번에도 아마 김민재 선수랑 발이 맞을 텐데 이번 시즌에도 94년생 코소보 대표 수비수인 라흐마니, 이 선수가 180만 유로니까 40% 정도 더 높은 금액을 김민재 선수가 받게 되는 겁니다. 세리아 지금 데뷔 시즌인데. 그래도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공격수하고 수비수 차이는 어딜 가나 좀 있는 편이라는 걸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수비수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적지 않은 액수라는 거고요. 제가 캐폴로지에서 추가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센터백 기준으로 세리아 리그 전체에서도 10위 안에 드는 수준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보장받은 지금 연봉이. 다시 보시면은 보누치 선수가 650만 유로로 최고 연봉자고, 이번에 유벤투스가 데려간 브레메르, 데브라이, 스몰링, 루간 이런 선수들 쭉 있는데 리그 내에서 지금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마스토니 선수하고는 얼마 차이가 안 나고 아체르비, 밀렌코비치 이런 선수들하고 같이 250만 유로로 리그 전체에서 9위권, 굉장히 높은 순위죠. 참고로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따지면은 전체 선수 가운데서는 한 150위권 되고, 센터백 중에서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만 해도 세후 금액으로 한 27위권 정도 됩니다. 연봉이 한 240만 유로 정도 되는 토트넘 에릭 다이어보다도 많은 수준이에요. 다이어보다 김민재 선수 연봉이 높다는 겁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참고로 프리미어리그 센터백 최고 연봉자는 맨유의 라파엘 바란이 세후 무려 1130만 유로. 네,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선수는 크리스티안 로메로 550만 유로 정도. 리그 전체 6위권이라고 합니다. 센터백 중에서는. 그리고 나폴리가 원래 리그 내에서 급여 수준이 낮은 팀은 아니에요. 김민재 선수가 250만 유로인데 연봉 4위가 된 것은 초고액 연봉자들이 최근에 줄줄이 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센터백으로는 어마어마한 최고의 연봉자였던 쿨리발리가 첼시로 떠났고, 쿨리발리 이적으로 나폴리는 그래도 이제 4천만 유로 많이 받았죠. 91년생 선수인데 이적료를 4천만 유로 받았으면. 그리고 이제 MLS로 간 인시네, 또 메르텐스, 밀리크, 정말 이런 레전드급 선수들이 일제히 떠났고, 지난 겨울에는 마놀라스까지 이렇게 좀 고액 연봉자들이 모두 떠나면서 주급 체계가 좀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팀 내 연봉 4위까지 지금 올라오게 된 건데, 이걸 봐도 나폴리가 돈을 안 쓰는 팀은 아니었다는 건데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김민재 선수 바이아웃 금액이 지금 4,200만 유로로 나오고 있잖아요. 당초에 4,500만 유로라고 보도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 금액이면은 저는 계약을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나폴리에서 만약에 잘해가지고 원하는 팀이 나타난다면 바이아웃이 없더라도 최소 이 정도 금액 이상은 낼 생각이 있다는 거거든요. 데려간 팀이 누구든 간에. 그러니까 만약에 2년 내에 정말 이 성과를 낸다면 김민재 선수 앞에는 정말 실로 어마어마한 미래가 열릴 수 있다는 거죠. 나폴리보다 더 돈이 많고 큰 구단에서 데려가려고 하는 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영입하고 싶은 팀이 있다면. 그런데 바이아웃 금액이 4,200만 유로다? 이거는 김민재 선수가 꾸준히
터키 진출 이후에 했던 것처럼 곧바로 성과를 내는 활약을 펼친다면 1년, 2년 바이어 발동 전이라도 충분히 이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 또 빅리그고 챔피언스 리그이기 때문에 정말 실로 기대가 정말 넘쳐나는 이번 나폴리 이적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오피셜은 안 떴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의 현지에서 거의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입단식 치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계속 나오는 대로 또 우리 톰 기자가 이 코로나 회복해서 돌아오는 대로 또 다양한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빠? Step 1, wake up early, gonna rise with the sun. Step 2, get some good, some food in you. Step 3, think real hard about what you wanna be. Step 4, everybody just do your thing.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